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정해진 대로 작동하는 기계일까? 숨은 쉬고 있고 일정은 돌아간다. 하루는 끝없이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루 속에 나만 없다. 분명히 하루를 보냈는데 돌아보면 남은 게 없다.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루라는 할 일을 해치운 느낌이다. 왜 이렇게 바쁜데도 삶은 제자리일까? 여기서부터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느냐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는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정신은 유령처럼 떠돈다. 어제 먹은 후회의 찌꺼기를 계속 씹고 있거나 내일 올 불안의 먼지를 미리 터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있어야 할 지금은 항상 비어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우리는 모른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죽은 상태다. 의식이 없는 좀비와 다를 바 없다.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상황에 반응할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나의 부재 상태다. 삶에 내가 없으니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다.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남지 않고 공허하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인생이 쌓이지 않는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더 속도를 올린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기름이 새는 차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 속도는 올라가지만 목적지에는 절대 도착할 수 없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 말을 생각한다. 일을 하면서도 이미 결과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다. 쉬고 있으면서도 다음 일을 개선한다. 지금이라는 공간은 항상 다른 생각에게 점령당한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이 오래 남지 않는다. 그 순간을 통과한 것이 내가 아니라 자동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한다. 삶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삶이 남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게 자동 반응이기 때문이다. 해야 하니까 하고 밀려 있으니까 처리한다.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움직인다. 이것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반응하는 삶이다. 반응의 삶은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없다. 방향이 없는 삶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깊은 자책에 빠진다. 뇌가 부족해서 인생이 이렇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다시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만 반복한다. 상태가 바뀌지 않은 채 결심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계획도 이어지지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냉정하게 짚는다. 삶을 바꾸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지금 너는 이 순간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대부분의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질문을 피한다. 대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려 한다. 하지만 기초가 없는 건물이 언젠가 무너지듯이 지금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엇도 쌓이지 않는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습관을 바꾸라고도 마음을 다잡으라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단 하나만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뿐이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능하고 있는가?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생을 바꾼다. 지금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질주를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멈춘 사람만이 비로소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늘의 문제처럼 다룬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이미 겪은 일처럼 떠올리고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몸을 먼저 움츠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다. 이건 신중함이 아니다. 삶을 앞당겨 소모하는 방식이다. 생각하는 것과 살아버리는 것은 다르다. 생각은 잠깐 다녀오면 끝이지만 살아버리면 지금이 사라진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이미 통과한다. 실패했을 때의 표정, 거절당했을 때의 말, 망가졌을 때의 결과, 그 장면들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살아낸다. 그래서 어떤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지쳐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상처받아 있다. 아무 실패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패배한 느낌이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다. 시간을 앞당겨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항상 현재에 없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앞에 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끝까지 하지 못한다. 먹어도 맛이 남지 않고 쉬어도 쉰 느낌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만난 감각이 얇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면 사람은 두 번 지친다. 한 번은 의제로 사느라 지치고 한 번은 아직 살지도 않은 인생을 미리 살느라 지친다. 그래서 늘 피곤하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금을 견디지 못한다.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불안하고 조용한 순간이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키운다. 다음 계획, 다음 걱정, 다음 시나리오. 이게 불안이 스스로를 인식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정상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시간을 의심하지 않는다. 불안한데도 이게 불안인지 모르고 지친데도 왜 지친지 모른다. 그냥 원래 사는 게 이런 거라고 넘겨버린다. 하지만 이건 삶의 기본 상태가 아니다. 이건 지금에 없는 상태다. 지금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이 쌓이지 않는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자기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산다. 매번 새로 결심하고 항상 처음인 것처럼 산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은가. 다음 일정, 다음 걱정, 다음 생각, 이미 여기에는 없는 상태. 이게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먼저 사는 사람의 공통된 자세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준비해도 삶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비는 현재에서만 가능하고 불안은 항상 현재를 비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생각은 정말 준비인가? 아니면 지금을 피하는 방식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파트의 목적이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상태가 어떻게 굳어지는지, 왜 우리는 선택을 해놓고도 끝내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지, 방황이라는 이름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판결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선택을 못해서 흔들린다고. 결정을 못해서 인생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비교하고, 더 계산한다. 하지만 문제는 선택이 아니다. 방황이다. 방황은 아무것도 고르지 못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상태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안고 어느 하나에도 몸을 싣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람은 한 방향으로 걷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본다. 이 길을 가면서도 가지 않은 길을 계속 상상한다. 그래서 선택은 했는데 서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계속 흔들린다. 잘 가고 있어도 확신이 없고 틀린 길이 아닌데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마음의 특징은 아주 분명하다.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음 가능성을 계산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관계를 떠올린다. 이 선택을 하면서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지 끝없이 비교한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반쯤 떠 있다. 반쯤 떠 있는 마음으로는 어떤 삶도 깊어질 수 없다. 일을 해도 일이 쌓이지 않고 관계를 맺어도
신뢰가 남지 않고 시간을 써도 인생이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걸 신중함이라고 부른다.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없는 상태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피곤하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쳐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안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이쪽 저쪽으로 찢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황은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야릇다. 노력은 많은데 축적이 없고 시간은 쓰는데 방향이 없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결정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고 선택을 해도 확신이 없다. 그래서 다시 결정을 미룬다. 이 악순환이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사람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건 큰 실패가 아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다. 방황은 이 상태를 만든다. 오늘도 결정을 미루고 오늘도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이 갈라진 채 하루를 끝내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메시지가 쌓인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이 감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더 큰 선택을 피한다. 실패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은 점점 작아진다.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고 가능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결국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방황은 가능성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다. 가능성을 소모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 영상은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완벽한 길을 찾으라고도 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만 남긴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선택이 최선인지 묻지 않는다. 이 길이 정답인지도 묻지 않는다. 지금 선택한 이 자리 위에 마음을 내려놓고 서 있는지를 묻는다. 서 있다는 건 도망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교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계속 끌어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 서기로 했으면 이 자리에 마음을 든다. 그 순간부터 방황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방황은 중심이 없을 때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이 생기면 선택은 완벽하지 않아도 단단해진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게 깨어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진다. 바쁨, 불안, 방황. 이 셋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지금에 없다는 것. 지금에 없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지 않는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자기는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묻는다. 지금 당신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이미 역할을 끝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몫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